지난번 제가 올려드린 영상 콩팥 작살내는 최악의 채소 4가지 대 죽어가는 신장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 편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그 영상에서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채소 중 하나로 고구마를 짧게 언급했을 때 수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구마가 최고의 자연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내 신장을 망치고 있었다고요. 라거나 매일 밥 대신 고구마를 쪄먹고 있었는데 어떡하죠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걱정과 두려움을 보며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고 남은 생명을 지켜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위험한 고구마 섭취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최고의 자연건강식이라 굳게 믿으며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식으로 매일 달고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생리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고 건강할 때 몸에 좋았던 고구마가 조리법과 먹는 방식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명줄인 콩팥의 여감하게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서서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본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해지겠다고 굳게 믿으며 매일 고구마를 챙겨 드시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노출되어 내 콩팥을 나도 모르게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제가 낱낱이 공개할 이 4가지 고구마 섭취법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조용히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병상을 채우는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의 예방보다는 이미 콩팥이 다 망가져 버린 후에 끔찍하고 값비싼 혈액투석에 집중하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에 누워 후회하는 일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생 맑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최악의 고구마 4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신장을 오늘부터 당장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왜 그동안 아무도 여러분께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동네 병원이나 대형 의료기관들은 고구마처럼 흔한 음식이 노년의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앞장서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 구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해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것보다 콩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평생 비싼 돈을 내며 혈액 투석실에 누워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평생 멈출 수 없는 투석 치료는 제약회사와 병원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기적인 이익 집단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몸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바치며 고통받는 대신 건강한 식습관 하나로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런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삶의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 인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장기의 기능이 조금씩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섭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라고 불리는 신장은 6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마모되고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겨진 신장 기능 저하라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 수치의 7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초기 신부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내 콩팥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고구마를 드시는 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다리 위로 수십 톤의 대형 트럭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고구마가 문제일까요?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음식입니다. 원래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아주 고맙고 귀한 영양소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신장 기능이 100% 완벽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는 그야말로 최고의 천연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 6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이 고마운 칼륨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신장은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과도한 칼륨을 몸 밖으로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피 속에 그대로 남아 온몸을 떠돌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심장의 근육에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또한 이 과도한 칼륨은 신장의 가장 작은 여과 단위인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진 섬세한 조직인데 이미 노화로 인해 약해진 이 조직에 칼륨이라는 무거운 입자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 결국 사구체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고 맙니다. 한번 파괴된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그저 수치가 조금 나빠지면 약을 처방해주거나 나중에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혈액투석을 준비하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잘못 먹고 있는지, 왜 고구마가 여러분의 신장을 질식시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지혜를 얻어 발걸음을 끊는 것보다 평생 병원 시스템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로 남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치유의 진정한 비결은 대단한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독을 먼저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구마 속의 칼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옥죄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겁을 주기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드시다가 급격한 신장 수치 악화로 고생하시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 하나가 평생 쌓아온 건강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에 휩쓸려 내 소중한 몸을 실험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깊은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고구마가 우리 노년의 신장에 이토록 위험한지 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가장 최악의 고구마 섭취 방식 4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고구마를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으며 즐겨 드셨던 첫 번째 최악의 고구마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바람이 불 때면 우리네 골목마다 구수한 냄새로 발길을 붙잡던 겨울철 최고의 별미 군고구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 귀하고 맛있는 군고구마가 내 소중한 콩팥을 작살내는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군고구마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을 파괴하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를 먹을 때와 달리 고구마를 고온의 불에 직접 굽게 되면 그 안에서는 아주 무서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인 복합 탄수화물, 전분이 고온의 열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단순당인 메가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당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고구마가 불에 구워지면서 그 자체가 거대한 설탕 덩어리로 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이를 오랫동안 불에 구운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피하는 흰 쌀밥이나 설탕물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몸속의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군고구마를 맛있게 한 입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몸의 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정상적인 맑은 피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처럼 걸쭉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 속으로 끈적한 꿀이나 시럽을 억지로 밀어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 콩팥이 정확히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장의 핵심인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아주 섬세한 조직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나 얇은 이 미세 혈관 속으로 끈적해진 혈당 시럽이 통과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혈관벽에는 엄청난 마찰과 압력이 가해집니다. 결국 이 끈적한 피는 사구체의 얇은 막을 긁어내고 상처를 내며 심한 경우에는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됩니다. 신장의 필터가 하나둘씩 막히고 파괴되면서 우리 몸의 독소는 걸러지지 못하고 쌓여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성 신부전의 가장 흔하고도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혈관 속에 머물며 콩팥을 질식시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혈당 수치가 높으니 약을 잘 드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그 군고구마 한 개가 신장의 실핏줄을 터뜨리고 있다는 진실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계속 넘나드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스스로 식단을 조절해 건강해지는 것은 뒷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헌신해온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아픈 모습으로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소중한 부모님이 겨울철마다 습관적으로 군고구마를 사들고 오셨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내 신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투석의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신장이 약한 가족에게 절대 군고구마를 사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을 적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남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이 위험한 유혹에서 함께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군고구마의 구수한 냄새는 우리 노년층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추억이자 위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주신 우리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시적인 입의 즐거움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장기이기에 예방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던 그 달콤한 군고구마가 내일 아침 여러분을 병원 침대에 눕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이미 60년 넘게 사용해 낡아버린 필터에는 단 한 번의 설탕 시럽 테러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구체 하나가 죽으면 그 옆에 사구체가 2배로 일해야 하고, 결국 연쇄적인 과부하로 신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잔혹한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으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군고구마가 왜 신장 파괴의 주범인지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군고구마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식이라는 탈을 쓰고 신장을 쥐어짜는 두 번째 최악의 고구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간식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형태인데요.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군고구마의 달콤한 유혹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방식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등산을 갈 때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입이 심심해서 건강 간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즐겨 드시는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 고구마 말랭이 한 봉지를 두고 계실지 모릅니다. 고구마를 단순히 말린 것이니 과자보다 훨씬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에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시한폭탄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달콤한 간식의 함정에 빠져 소중한 신장을 통째로 내어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구마 말랭이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농축의 원리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거의 100%에 가깝게 증발하고 남은 핵심 성분들만 아주 작게 응축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100g짜리 작은 말랭이 봉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너무 적어 보여서 앉은 자리에서 한 봉지를 다 비우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100g 안에는 실제 고구마 500g 이상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륨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 10분 만에 거대한 고구마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야 신장 기능이 왕성하니 이런 과도한 영양분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걸러내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노화로 인해 필터가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약해진 필터에 갑자기 일상적인 수준을 대여섯 배나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칼륨과 당분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들이닥치면 신장은 문자 그대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장의 가장 작은 여과 단위인 사구체들은 이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져나가거나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역과장치의 급성 과부하라고 부르는데 한번 기능을 멈춘 사구체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특히 고구마 말랭이는 그 쫀득한 식감 때문에 입안에 오래 머물고 천천히 흡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로 농축된 당분은 우리 혈액 속으로 침투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순식간에 치솟으면 피는 끈적한 시럽처럼 변해 사구체의 미세 혈관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칼륨 역시 농축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피 속의 칼륨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심장이 떨리고 근육이 마비되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군고구마를 먹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높아집니다. 병원과 거대 식품 기업들은 이런 위험성을 절대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구마 말랭이를 자연이 준 최고의 영양 간식이라며 광고하고 대형마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이런 간식을 즐기다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결국 병원의 고가 장비와 약물에 의존하는 환자가 되는 것이 사업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의 가치는 돈이 되지 않지만 질병의 치료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챙겨 먹은 간식이 알고 보니 내 신장을 쥐어짜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교묘한 상술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고구마 말랭이는 이가 약한 어르신들이 씹기 편하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지만 사실은 신장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편안한 독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식탁 위에 놓인 고구마 말랭이를 치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진실을 아직 모르고 계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남은 여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우리가 독을 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최악의 방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한국인의 식단이라고 자부하며 매일 같이 즐기는 세 번째 방식이 여러분의 신장을 더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법한 아주 대중적인 방식인데요. 그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고구마 말랭이의 배신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평생을 건강한 식습관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 번째 최악의 방식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 더욱 가슴 아픈 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혹은 어제 저녁에도 고구마를 드실 때 맵고 짠 김치를 듬뿍 얹어서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고구마의 퍽퍽함을 달래주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김치는 우리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최고의 궁합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신장을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는 이중타격, 즉 쌍방향 공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의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아주 훌륭한 조리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김치를 안심하고 듬뿍 얹어 드셨을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여러분이 젊고 신장 기능이 100% 완벽하게 작동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어 이미 신장의 역과 능력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오히려 신장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우리 혈액의 농도를 높이고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순식간에 높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마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원래는 칼륨이 나트륨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은 이 두 가지 거대한 성분을 한꺼번에 처리할 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결국 나트륨 때문에 혈압은 올라가 혈관벽을 때리고 칼륨은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두 명의 거인에게 동시에 얻어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기는 신장의 실핏줄을 팽창시켜 터뜨리려 하고 칼륨은 신장의 여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이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처방하고 신장 수치가 나빠지면 나중에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만 할 뿐, 여러분이 식탁에서 즐기는 이 고구마와 김치의 조합이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스스로 식단을 고쳐 건강해지는 것보다 병원의 시스템 안에서 평생 약을 먹고 관리를 받는 환자로 남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까지 고구마에 짠 김치를 얹어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식이라 믿고 즐겨 드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숫자 3을 남겨주십시오. 수많은 숫자 3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대중적 상식에 속안의 소중한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다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 3을 적는 그 행위는 이제부터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생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이 무서운 습관이 우리 시니어들의 신장을 얼마나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는지 서로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김치를 곁들인 고구마의 맛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자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 뒤에는 신장 섬유화라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과부하가 반복되면 신장 조직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번 굳어버린 신장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다시 부드럽게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던 그 한 입의 조화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에 묶어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김치를 물에 씻어 먹으면 괜찮지 않으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치 속 깊이 배어있는 염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고구마 자체의 고농도 칼륨과의 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위험한 조합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효도와 진정한 자기 사랑은 내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니라 내 장기가 편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이 숨기고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이 잔혹한 진실을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지식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을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투석의 공포로부터 절반은 벗어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실천하고 계실 법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장을 넘어 신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돌을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방식인데요. 그 마지막 비밀을 알기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고구마와 김치의 치명적인 조화에 이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실천하고 계실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실천하고 계실 습관이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공복에 식사 대신 고구마만 드시는 습관입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고구마 한두 개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에는 이것이 직접적인 돌을 만들고 필터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암살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공복에 먹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옥살산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이것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성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신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갖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음식을 골고루 먹을 때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과 이 옥살산이 장에서 미리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텅 빈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가 단독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복의 위장은 흡수력이 최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고구마 속에 가득 들어있는 옥살산은 방해물 없이 혈액 속으로 빛의 속도로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옥살산은 피 속을 떠돌다가 우리 몸의 칼슘과 강제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서 결합한 옥살산 칼슘 결정체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면도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혈류를 타고 신장의 여가장치인 사구체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신장의 실핏줄 사이사이를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지나가며 사구체 벽을 사정없이 긁어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염증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신장 조직 자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필터를 너덜너덜하게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신장 조직은 결국 딱딱하게 굳어지며 신장 결석이라는 무서운 돌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장 결석의 통증이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통증보다도 이 돌들이 신장 내부의 통로를 막아 소변이 고이게 하고 결국 신장을 썩게 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몸속에 돌이 생기면 그저 수술로 제거하거나 초음파로 깨뜨리는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물을 많이 마시라는 뻔한 조언만 반복할 뿐입니다. 왜 그런 돌이 생겼는지, 왜 아침 공복에 드신 고구마가 내 신장을 면도날로 긋고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절대 깊이 있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왜 아픈지보다는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할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은 돈이 되지 않지만 수술과 투석은 병원을 살찌우는 거대한 수익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육신은 우리가 무지함으로 학대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공복에 속이 쓰리거나 소변색이 평소와 달리 탁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옥살산 결정체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식이라는 맹신에 빠져 내 몸을 사지로 몰아넣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병원의 상술과 대중매체의 가벼운 건강정보에 속아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진정한 건강의 복은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섭리를 따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공복에 먹는 고구마는 여러분의 위장을 넘어 신장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가장 비겁한 습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무지한 환자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지혜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옥살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부터 내 신장을 지키는 일은 바로 내일 아침 공복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4가지 최악의 방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그럼 도대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한단 말이냐 하며 답답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 몸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고구마를 즐길 수 있는 기적의 3단계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우리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3단계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고구마를 먹지 말라고만 하거나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먹으라고만 할 뿐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고구마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몸을 해치는 독이 되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낱낱이 설명해드린 신장을 파괴하는 4가지 방식인 군고구마와 농축된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짠 김치와 같이 먹는 습관과 아침 공복 섭취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습관을 조금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 줄인 콩팥에 가해지는 소리 없는 테러를 멈추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입의 즐거움보다 장기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보호하는 기적의 전처리, 조리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영양을 누리면서도 독성만 쏙 빼낼 수 있는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구마의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아주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최소한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구마 속에 응축되어 있던 치명적인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삼투압 원리에 의해 물속으로 서서히 녹아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후에 담가두었던 물은 반드시 버리고 깨끗한 새물을 받아 충분히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고구마의 좋은 성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량은 반드시 자신의 반주먹 크기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여 노년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올바른 수분 조절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정상 범위에 있거나 초기 저하 상태인 분들은 고구마 섭취 후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수시로 마셔주어야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천연 세척제와 같아서 혹시라도 혈액 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옥살산 성분을 소변으로 씻어내어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생명 수호의 경고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부전 말기 상태라면 절대 물을 마음대로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물 한 잔이 오히려 폐에 물이 차게 하거나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가 정해준 하루 섭취 밀리리터 양을 1초 1ml도 어기지 말고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실천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하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육신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댓글창에나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상식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소중한 몸과 생명은 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끝까지 지키겠다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나라는 글자가 모여 우리 시니어들이 병원의 상술에 속지 않고 스스로 치유되는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입니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맑게 살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구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 몸을 지키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승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건강식으로만 알았던 고구마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 가슴 아픈 진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곁에서 고통 없이 품위 있게 머무는 일입니다. 신장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의 보석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주십시오. 병원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집안의 온기로 가득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으로만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시오. 댓글창에 삶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시고 이 소중한 생명의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당장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를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구하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장 건강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소변 색깔로 보는 신장 이상, 신호 5가지 영상도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맑은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0세가 넘으면 절대 피해야 할 신장에 무리 가는 검사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는 무조건 몸에 좋고 질병을 조기에 찾아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맹목적인 검사를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흔한 검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약해진 신장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릴 5가지 검사는 70대 이후 무심코 받았다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 무서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기능의 7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된 후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70세를 넘어가면 신장의 기본 여과 기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얇아지고 약해진 역과망에 강력한 화학물질이나 무리한 처치가 들어가면 신장은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도 왜 아무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검사를 이미 예약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몸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명을 그 어떤 병원 절차보다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70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이것은 무지한 맹신에서 벗어나 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검사 5가지와 그 안전한 대안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5가지 검사를 하나씩 파헤치기에 앞서 우리가 왜 병원에서 이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들어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가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몇 시간을 고생하며 기다리지만 정작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단 3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3분 안에 70평생을 쉴 새 없이 사용해온 여러분의 신장 상태와 혈관의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각자의 체질까지 모두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검사만을 골라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빠르고 선명한 영상 결과를 얻기 위해 때로는 몸에 큰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검사가 환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처방되곤 합니다. 그 기계적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7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연약해진 콩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연의 이치와 인체에 스스로 낳는 힘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차갑고 효율 중심적인 의료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생명의 숭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단지 병원의 획일화된 절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남아있는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침묵하며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 낡으면 함부로 교체할 수 있는 기계의 부품이 결코 아닙니다. 병원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신장을 온전히 배려하지 못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 숨겨진 위험성을 낱낱이 밝히고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가족과도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지식을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로 삼아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 몸을 당당히 지켜내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콩팥을 일일이 지켜줄 수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과 마찬가지로 신장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고 찢겨 나가도 우리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나거나 몸이 붓고 피로감이 쏟아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후입니다. 한 번 망가진 신장은 피부에 난 상처처럼 새살이 돋아나며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어버린 신장세포는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70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신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이 사구체 여과율이 100%에 가깝게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우리가 아무런 질병이 없더라도 노화 그 자체만으로 여과율이 50%에서 6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즉 70대의 신장은 이미 절반의 힘만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취약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맑은 물과 신선한 자연의 채소들은 이 약해진 신장을 부드럽게 씻어내며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아지고 낡아진 엿가망에 병원 검사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갑자기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영제나 강력한 장정결제 같은 화학약품들은 젊고 건강한 신장에도 큰 무리를 주는 독한 성분들입니다. 하물며 절반의 기능만 남은 70대의 연약한 신장에는 마치 다 해진 얇은 한지 위에 강력한 산성 화학물질을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들은 종종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를 먹고 맑은 물을 마실 때 신장은 평온하게 숨을 쉬며 스스로 독소를 정화하는 기적같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 없는 가장 완벽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약품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신장은 이 낯선 화학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고 해독하기 위해 평소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지쳐버린 장기에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채찍질입니다. 결국 힘이 빠진 사구체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타들어가며 괴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써서 얇아진 커피 필터에 무거운 돌덩이와 찌꺼기를 한꺼번에 부으면 필터가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며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기검진이 오히려 간신히 버티고 있던 신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며칠 동안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유 없이 온몸이 퉁퉁 붓는다면 그것은 얇아진 여과망이 화학물질의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급성으로 타들어가며 파괴되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보호하려는 위대한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화학물질의 개입을 최대한 막아내야만 합니다. 건강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맹목적인 검사가 오히려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는 모순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사들이 이렇게 연약해진 70대의 신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병원에서 무심코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신장 파괴의 주범 5가지 검사를 하나하나 상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목록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70세 이후 여러분의 연약한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5가지 위험한 검사들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주의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여러분이 병원 문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생존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블랙리스트는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을에 더 정확하게 병을 찾기 위해 조영제를 맞고 사진을 찍자고 말합니다. 조영제는 혈관이나 장기를 엑스레이 화면에서 하얗고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주로 요오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요오드 화학물이 우리 몸 특히 콩팥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맹독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20대나 30대에 젊고 여가망이 튼튼한 사람들은 검사 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독한 물질을 소변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세가 넘은 노년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온 차갑고 인위적인 조영제 화학물질이 70대의 연약한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은 그 독성에 깜짝 놀라 스스로를 꽉 쥐어짜며 수축하게 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게 된 신장세포들은 순식간에 산소 부족으로 숨이 막히고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조영제 성분 자체가 콩팥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괴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조영제 유발성 급성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사진 한 장을 더 선명하게 찍어보겠다고 70년을 묵묵히 버텨온 생명줄에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 후 며칠 동안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이미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병원의 권유로 그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듣지 못한 채 무심코 이 조영제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위험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외침 하나가 무지한 상태로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우려는 다른 수많은 노년의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위험 요소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 마시는 특정 성분의 장 정결제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전날 밤부터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장을 비워내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 중 인산나트륨 계열의 약물은 70대의 신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인산나트륨은 장벽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끌어당겨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혈액은 마치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신장은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흘러야만 노폐물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 안의 물이 말라버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장 내부의 관들이 쩍쩍 갈라진 가뭄의 논바닥처럼 말라비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혈액 속에 농축된 인산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내부에 날카로운 돌가루 같은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미세한 돌가루들이 신장의 얇은 관들을 꽉 막아버리고 찢어놓습니다. 겉으로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어 건강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신장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이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매뉴얼대로 처방전이 인쇄되어 나올 뿐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수분을 쥐어짜내는 화학적 처치는 노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70대의 신장을 위협하는 숨은 암살자는 바로 가돌린륨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MRI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CT 검사는 방사선이 나와서 위험하지만 MRI 검사는 방사선이 없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오해하십니다. MRI 기계 자체는 방사선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종양이나 혈관을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돌리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거운 중금속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인체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다른 화학물질로 이 중금속을 단단히 포장해서 우리 몸에 주입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변으로 이것을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무거운 금속 물질을 제때 몸 밖으로 밀어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을 떠돌던 가돌린륨은 콩팥에 오래 머물게 되고 결국 포장재가 벗겨지면서 맹독성 중금속이 몸속으로 그대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독성은 신장을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온몸의 피부와 근육 그리고 장기들을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신원성 전신섬유증이라는 끔찍한 불치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갗치돌처럼 굳어지고 관절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이 무서운 병은 오직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만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검사 전에 환자의 신장 여과율 수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이 필수적인 확인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는 이 금속 중독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검사는 바로 심혈관 조영술이나
뇌혈관 조영술과 같이 혈관에 직접 얇은 관을 집어넣어 다량의 조영제를 쏘아보내는 중재적 시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에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을 뚫기 위해 굵은 동맥을 통해 쏟아붓는 조영제의 양은 일반적인 CT 검사 때 쓰는 양보다 훨씬 많고 그 압력도 매우 셉니다. 이 엄청난 양의 화학폭탄은 혈류를 타고 가장 먼저 신장으로 직행합니다. 심장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콩팥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술이 끝나고 심장은 숨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수일 내에 신장세포들이 대량으로 괴사하면서 환자는 갑자기 투석기를 달아야 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심장 시술을 절대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신장 파괴의 위험성을 미리 심각하게 경고하고 철저히 대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사 전후로 생수나 맑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항산화 처치를 병행한다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오직 막힌 심장 혈관을 뚫는 결과에만 집착할 뿐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신장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관절염이나 심한 감기 몸살로 인해 강력한 소염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한 직후에 연달아 정밀 검사를 받는 행위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평소에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의 통증을 억제하지만 동시에 신장으로 들어가는 굵은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제 기운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핏길이 좁아져서 신장이 이미 헐떡거리며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다른 질병을 찾겠다고 조영제 화학물질을 투여하는 검사나 수분을 바싹 말려버리는 내시경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완벽한 사형 선고입니다. 두 가지의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콩팥에서 충돌하면서 신장 기능은 문자 그대로 즉사하고 맙니다. 동네 의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곧바로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 일상적인 행동이 사실은 70년을 이어온 생명시계를 단숨에 멈춰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조합인 것입니다. 병원끼리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일일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들어온 화학물질들의 충돌과 그로 인한 파괴는 오롯이 환자 개인의 불행으로 남겨집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노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5가지 검사의 실체를 모두 벗겨냈습니다. 조영제 CT장, 정결제, 중금속의 마라이 무리한 혈관, 조영술, 그리고 진통제와 검사의 끔찍한 조합까지 이들은 모두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연약해진 콩팥에 화학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독한 약을 부어대면 버틸 수 있는 강철이 아닙니다. 이 잔인한 화학물질의 폭격이 어떻게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신장세포를 타들어가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이고 소름돋는 파괴의 기전은 다음 순서에서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만 병원의 권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내 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70세 이후 신장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검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차갑고 낯선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들어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그저 조영제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것이니 물이나 많이 마시라고 안심시키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두려움 없이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영제라는 화학물질이 핏줄을 타고 들어가 신장세포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 소름돋는 파괴의 기전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일 쉴 새 없이 온몸에 피를 걸러내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천연정수기입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의 피를 맑게 유지해준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정맥주사를 통해 낯선 화학물질이 왈칵 밀려 들어오는 순간 이 평화롭던 정수기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팔에 핏줄을 타고 들어간 차가운 액체는
단 몇 초 만에 심장을 거쳐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최종 관문인 신장으로 엄청난 기세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의 신장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강력한 화학적 독성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들은 방어 본능으로 이 독성 물질이 온몸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꽉 움츠러들며 수축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의 시작입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핏길이 순식간에 좁아지면서 맑은 피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허혈 상태, 즉 피가 통하지 않아 질식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70년을 사용해 이미 벽이 얇아지고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산소가 차단되는 순간 숨을 헐떡이며 서서히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만 받아들이던 콩팥이 인위적인 충격에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파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 그 자체가 가진 맹독성이 신장의 가장 연약한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핏길이 막혀 산소조차 부족한 척박한 상태에서 독한 화학 성분이 신장의 여과망인 사구체와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가느다란 관인 세뇨관에 끈적하게 들러붙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명천처럼 얇고 보드라운 여과망 위에 독한 염산 같은 산성액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세포들은 화학물질이 뿜어내는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타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괴사하고 맙니다. 우리 몸은 본래 자연의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자연의 독소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온 음식이나 맑은 물은 신장을 부드럽게 씻어내며 세포를 달래줍니다. 하지만 인간이 억지로 합성해낸 이 무거운 화학 폭탄을 감당하기란 노년의 신장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장은 어떻게든 이 독을 몸 밖으로 밀어내려 남은 에너지를 모두 쥐어짜며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혈관은 막혀있고 여과망은 불에 탄 듯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신장은 결국 하얗게 질린 채 서서히 작동을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이토록 끔찍한 파괴가 몸속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검사 당일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장이 무서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의사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듣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든 그 칠흑 같은 밤 사이에도 신장 세포들은 화학 독성에 의해 소리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겉으로 무서운 징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과 손발이 풍선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소변의 양이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신장의 여과망이 찢어지고 완전히 닫혀서 몸속의 찌꺼기와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맹독으로 쌓이고 있다는 절망적인 구조 요청입니다. 몸 안에 물이 차오르고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로 달려가면 의사들은 급성 신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단지 질병을 미리 찾겠다는 좋은 의도로 찍었던 정밀사진 한 장의 대가로 남은 평생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계에 내 피를 맡겨야 하는 가혹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병원 시스템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느라 여러분에게 차마 길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70대 신장 파괴의 적나라한 기전입니다. 조영제라는 이름으로 안전하게 포장된 화학물질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우리의 숭고한 자연 치유력을 짓밟고 생명줄을 끊어놓는지 이제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무지하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원리를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서 이 낯선 약품이 어떻게 피를 말리고 연약한 세포를 태우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의사의 권유 앞에서도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검사들을 무조건 거부하며 병을 키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할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키며 검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연약해진 콩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없는 안전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한 세이프 리스트 검사들과 이를 병원에 당당히 요구하는 대처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끔찍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덜컥 겁을 먹고 병원 검사를 아예 받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해진 콩팥을 무참히 희생시키지 않고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훌륭한 대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의 획일화된 매뉴얼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콩팥을 지켜줄 안전한 검사들의 화이트리스트, 즉 세이프 리스트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검사는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말 그대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 파동을 몸속으로 부드럽게 보내서 그 메아리를 통해 장기의 모양과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검사의 가장 위대한 점은 콩팥을 찌르고 태우는 끔찍한 화학 조영제도 전혀 쓰지 않으며 엑스레이처럼 몸에 차갑게 남는 방사선도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70대의 얇아진 신장이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든 누구나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이고 평화로운 진단 방법입니다. 몸속에 낯선 독을 억지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신장 스스로 독소를 걸러내는 위대한 자연 치유력을 방해할 일도 없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복부나 신장관 등의 상태를 엑스레이나 CT로 확인해 보자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초음파 검사로 먼저 확인해 볼 수는 없는지 당당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초음파만으로도 결석이나 종양 신장의 붓기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훌륭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안전한 대안은 조영제를 핏줄에 맞지 않고 그대로 기계에 들어가서 찍는 비조형 CT나 비조형 MRI 검사입니다. 물론 조영제를 핏줄에 강제로 쏘아보내면 혈관 구석구석이 하얗고 선명하게 빛나서 바쁜 의사들이 판독하기에는 훨씬 수월하고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견된 암의 크기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하거나 당장 피가 터져 생명이 위급한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단순히 매년 하는 정기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이상 여부를 훑어보는 목적만으로는 굳이 독한 조영제를 쓰지 않는 기본 촬영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질병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70년을 고생하며 나를 살려준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의사의 편의와 약간의 선명함을 양보하는 대신 내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화학 독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장 내시경을 위해 수분을 극단적으로 말려버리는 무리한 장, 정결제 대신 분변, 자멸 검사 같은 대변 검사나 다른 대체 검진을 통해 장 건강을 우선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노년의 몸은 촉촉한 수분이 곧 생명입니다. 단지 확인을 위해 몸속의 진액을 모두 말려버리는 행위는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부득이하게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한다면 의사에게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순한 성분의 약으로 처방해달라고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어떤 낯선 물질이 들어오는지, 어떤 검사를 받을지 당당하게 묻고 선택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쫓기듯 바쁜 병원의 분위기에 휩쓸려 의사가 처방전이나 동의서를 내밀 때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거대한 의료 시스템이나 첨단 기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작은 의심과 당당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나의 정당하고 소중한 권리를 절대 잊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신과 수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이 병원 문을 나설 때 다시 한번 꺼내어 볼 수 있는 든든한 건강 수첩이자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콩팥을 살리는 안전한 대안을 알았다고 해도 흰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막상 입을 떼고 다른 방법을 요구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왠지 내가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을 꼬치꼬치 의심하는 것 같고 병원 분위기를 망칠까봐 겁이 나고 주눅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의 기분을 전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콩팥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고 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입에서 꼭 나와야 하는 아주 유용한 마법의 질문을 하나 드릴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평생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전한 대안 검사들을 알게 되셨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권위 있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오신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왠지 내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바쁜 의사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뿐인 생명과 직결된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잠깐의 어색함과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거나 병원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고 정중하게 내 몸에 방어막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딱 하나의 강력한 무기이자 마법의 문장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나 무리한 약물 복용을 권유하실 때 주눅들지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혹시 최근 피검사에서 제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얼마로 나왔나요?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독한 화학물질을 몸에 넣지 않고 초음파나 비조형 검사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먼저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것은 혈액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콩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고 있는지 100점 만점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신장 기능 지표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환자의 입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명확하게 나오는 순간 아무리 바쁘고 지친 의사라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 모니터의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의사의 머릿속에는 이 환자는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매뉴얼대로 함부로 위험한 검사를 넘길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밝히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마법의 질문은 의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시스템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정중하고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점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험한 화학물질 검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검사를 미루고 가족들과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장 오늘 그 획일화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큰일이 나는 경우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거의 없습니다. 생명의 주도권은 차가운 병원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아니라 70년을 꿋꿋하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의 일방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영제를 맞아야 하거나 독한 약을 먹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속수무책으로 콩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순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내 신장을 기적처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3단계 자연치유 솔루션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맹목적 검사를 거절하는 것이 1단계이고 초음파 같은 안전한 대안으로 바꾸는 것이 2단계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조영제 검사나 독한 약물을 써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3단계 자연치유 솔루션, 즉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보상작용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기 전과 후 24시간 동안은 반드시 따뜻한 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충분히 마셔주어야 합니다. 맑고 따뜻한 물은 콩팥으로 밀려드는 낯선 독성을 빠르게 희석시키고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씻어내어 연약한 콩팥세포가 타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성은 콩팥에 끈적하게 들러붙지만 물이 풍부하면 독은 힘을 잃고 쓸려 내려갑니다. 여기에 더해 손상된 세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자연의 항산화 채소들을 함께 섭취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늙은 호박이나 미나리 같이 신장의 해독을 돕는 훌륭한 천연 식재료들은 화학약품에 지친 콩팥의 활력을 불어넣고 약해진 세포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결국 내 몸을 방어하고 회복시키는 진짜 힘은 차가운 화학물질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흔해 보이는 자연의 물과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양식에서 나온다는 진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의 독소를 부드럽게 빼내는 이 생명의 습관을 당장 실천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물이라는 한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다짐의 글이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무너져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70평생 소중히 지켜온 여러분의 몸은 그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의 성전입니다. 병원의 차가운 기계와 무분별한 화학 물질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지혜를 등불 삼아 스스로를 당당히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고통받는 콩팥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이 숨겨진 진실을 널리 공유하여 그들의 생명줄을 함께 지켜냅시다.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천연 음식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자연 치유의 길을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